이란 공습 닷새째 이란의 주요 목표물들이 사실상 초토화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이 먼저 공격하려 해 미국 주도로 공습을 시작했다고 말했는데 선제 공습 명분이 타당했는지 등을 놓고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 연결합니다. 신윤정 특파원. 네, 워싱턴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향한 군사 공격 상황에 자신감을 드러냈다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백악관에서 열린 메르츠 독일 총리와의 양자회담에서 이란 공습 상황을 설명했는데요. 미국이 군사적으로 이란을 제압해 우위를 이어가고 있다며 이란의 해군과 공군 능력이 사실상 무력화됐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That is coming along, as you see very well. They have no navy, it's been knocked out. They have no air force, it's been knocked out. They have no air detection, it's been knocked out. Their radar has been knocked out.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미사일 보유량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반면 미국의 탄약 비축량은 사상 최고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은 중상급 무기를 무제한 보유하고 있다면서 다른 나라의 최상급 무기보다 우수한 이 비축량만으로도 전쟁을 영원히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방공 요격 미사일 등 비축량이 줄어들고 있어서 이번 분쟁이 장기화하면 미국이 불리할 수 있다는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는 틀렸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이번 사태와 관련 없는 중립 성격의 주변국까지 공격해서 오히려 반이란 공조가 강화됐다는 취지의 발언도 내놨습니다. 또 이란 공습과 관련한 최악의 상황이 뭐냐는 질문에는 폭사한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를 언급하며 미국의 공격이 끝난 뒤 이전 사람만큼 나쁜 누군가가 이란 정권을 잡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란을 향한 군사작전이 정당했다는 점을 강조하는 발언도 내놨다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협상하고 있는데 이란이 먼저 공격할 것을 확신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나서지 않았으면 이란이 선제 공격에 나섰을 거라며 그런 일을 원치 않았다고 밝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말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We were having negotiations with these lunatics, and it was my opinion that they were going to attack first. They were going to attack. If we didn't do it, they were going to attack first. I felt strongly about that. 일각에서 제기된 이스라엘의 끌려간 전쟁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도 오히려 자신이 이스라엘의 손을 밀었을 수도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전날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이스라엘이 공격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뒤 이란이 미국을 공격할 거란 임박한 위협이 있어서 행동에 나선 것이라고 말한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잠시 뒤 루비오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 등 트럼프 행정부 고위 당국자들은 미 의회에서 상하원 의원 전원에게 대이란 군사작전과 관련한 브리핑에 나서는데요. 민주당 등을 중심으로 의회 승인 없는 전쟁 확대와 선제 공격 명분의 타당성, 전쟁의 정확한 목표 등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브리핑이 이뤄집니다. Wars without a clear objective do not stay small. They get bigger, they get bloodier, they get longer, they get more expensive. This is not a defensive war. This is not a necessary war. 여기에 더해 이란에 대한 공습이 시작된 지 사흘이 지나서야 트럼프 행정부가 중동에 있는 미국인들에게 대피를 촉구했고 어떤 수단도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 등에 대한 질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 간 군사적 충돌이 계속 이어지면서 전쟁의 불길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국경을 맞댄 요르단에도 전운이 감도는 가운데 중동 하늘길이 상당 부분 차단되면서 항공편 운항도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요르단 암만에서 조수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군과 이스라엘군은 테헤란과 이스파한 등 이란 주요 도시의 군사 표적을 겨냥한 공습을 이어갔습니다. 테헤란 도심에 있는 이란 국영방송 건물도 폭격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별도로 레바논의 헤즈볼라 지휘소 등을 타격해 이란 혁명수비대 고위급 인사를 살해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군은 지금까지 이란 군함유 한 척을 파괴해 해군 전력을 완전히 약화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스크램블 샌드위치? Coba scramble egg sandwich kah? 야야. 세계 최대 only 항공으로 꼽히는 두바이 아니네. 국제공항의 운영도 아, 되게 소- 차질을 빚으면서 항공 대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케이. 암만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오케이. Sekejap sir. 지중해 오케이. 섬나라 키프로스에 있는 야. 영국 공군 아. 기지가 이란산 드론의 공격을 받자 유럽 주요국들이 지중해 방공망 강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영국 더타임스는 영국 정부가 키프로스 기지 방어를 위해 첨단 구축함을 파견할 계획을 짜고 있다고 다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프랑스도 드론 방어를 강화하기 위해 키프로스의 방공 시스템을 급파하기로 했다고 온라인 매체 네? 폴리티코가 전했습니다. 소다? Yang tadi saya tak ingat. Repeat balik. 이란에 머물던 우리 국민 빨리빨리? 20여 명이 육로를 이용해 리핏? 무사히 인접국인 스크램블 투르크메니스탄으로 에그 샌드위치. 대피했습니다. One set. 이스라엘에서도 110여 명이 용로를 통해 이집트로 이동하는 등 중동 지역 우리 국민의 대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홍성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란에 머물던 우리 국민 가운데 23명이 우리 시간으로 어제 저녁 인접국인 투르크메니스탄 국경에 도착했습니다. 땡큐. 이들은 그제 오전 현지 우리 대사관에서 마련한 버스를 타고 이란을 출발했습니다. 이동 거리가 길어 중간에 하루를 묵은 뒤 어제 저녁에 투르크메니스탄 국경에 도착했습니다. 이 가운데는 현지 공무원 직원과 가족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이란 여자 배구 대표팀 이도희 감독과 이란 프로축구 메스 라프산잔 소속 이기재 선수도 버스를 타고 이란을 빠져나왔습니다. 입국 수속을 무사히 마친 이들은 투르크메니스탄 수도로 이동해 개별적으로 한국 또는 제3국으로 향할 계획입니다. 이스라엘에서도 우리 국민 110여 명이 육로를 통해 인접국인 이집트로 무사히 대피했습니다. 또 바레인과 이라크에서도 각각 2명이 현지 공관 도움으로 인접국으로 이동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공항 폐쇄로 발이 묶인 중동 지역 단기 체류자들에 대한 대책 마련을 지시하면서 필요한 경우 수송기 투입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단기 체류에 대한 기록 안내와 영사 지원, 그리고 만약의 경우에 대비한 수송 대책을 철저하게 준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국방부는 이와 관련해 정부의 지원 요청이 오면 즉시 군 수송기를 투입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정치권도 미국과 이란의 군사 분쟁 진척 상황에 촉각을 기울이며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 안전과 경제 충격 최소화에 집중해야 한다는 데는 여야 이견이 없지만 우리 정부의 대응을 둘러싸곤 시각차를 보였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키를 잡고 국제정세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중동발 리스크에 대한 시장의 불안 확산을 가라앉히는 데 주력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국제 유가와 실물 경제, 증시가 일부 영향을 받긴 하겠지만 충분히 대응 가능한 수준이라는 게 여당의 설명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란발 중동 사태로 인해서 국내 증시의 단기 조정은 불가피하나 근본적인 충격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이 국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체계적으로 움직인다는 점을 보여주려는 실무적 차원의 긴급 당정 간담회도 열었습니다. 중동 지역 13개 나라에 체류 중인 국민은 2만 1000여 명. 이 가운데 위험 국가에 거주하는 국민은 인접 국가로 이동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 안전 확보 대책에 집중하고 동시에 원유라든지 에너지 안보와 관련되어 있는 이제 상황 변동에 대해서 집중해서 상황 관리를 하기로. 국민의힘도 중동 정세가 급속히 불안해지고 있는 만큼 정부가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에너지 수급 정책, 물가 안정 대책, 수출 기업 금융 지원, 환율 대응까지 종합 대책이 필요합니다. 다만 이재명 정부의 대응 방식에 대해서는 박한 점수를 줬습니다. 원유의 비상 수송로 개척 전략과 대체 공급선 다변화 등 경제의 토대를 다질 전략이 하루빨리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란 사태를 타산지석 삼아 안보 정책, 특히 북한 김정은 정권과의 관계 재정립이 필요하다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는 한반도 평화를 실질적으로 위협하는 북핵 문제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우리 정부의 올바른 정세인식과 대북 정책 전환을 촉구합니다. 중동발 충격 같은 대외 돌발 변수 상황이
입장에선 여야가 내탁 공방을 벌이기보다는 국익을 위해 서로 손을 맞잡는 게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국토부가 해외 건설협회 및 중동적 집중기업과 함께 중동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현지 진출기업의 이상 규모와 안전 대책을 점검했습니다. 현재 이란,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등 중동 지역에 진출한 기업들은 현지 상황을 주시하면서 위험 지역에 대해서는 재택근무를 시행하는 등 안전 조치에 피해 접수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토부는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고 무사시 한국 근로자의 안전한 대피를 위해 단계부처와 최선을 다할 것임을 강조하면서 정부와 협회 기업 간 기상 연락 체계를 유지해서 신속히 대응하고 기업별 대피 방안 등 안전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에 이란이 호르무즈 해역 봉쇄로 반격하면서 국제 유가가 연일 급등하고 있습니다. 달러 원 환율은 한때 심리적 지지선인 1,500선을 넘어섰는데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7년 만입니다. 뉴욕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승윤 특파원, 뉴욕 유가에 이어서 원달러 환율이 급등했다고요? 네, 좋습니다.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 간 무력 충돌로 달러화 가치가 급등하면서 달러 원 환율이 한때 심리적 지지선인 1,500원 선을 넘어섰습니다. 뉴욕장에서 달러 원 환율은 서울 외환시장 전장 종가 대비 46원 급등한 1,485.7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확산하고 에너지 수급 차질 가능성이 달러 강세, 원화 약세를 촉발하면서 달러 원 환율은 한때 1,506.5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장중 1,500억 원을 넘어서는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3월 이후 17년 만입니다. 이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에 이란이 세계 원유 물동량의 20%가 지나가는 호르무즈 해역을 봉쇄하면서 충격이 확산해 안전자산인 달러화 가치가 급등했기 때문입니다. ICE 선물거래소에서 주요 6개 통화에 대한 달러화의 가치를 반영한 달러 인덱스는 99.685까지 오르며 전장 대비 0.9% 이상 올랐습니다. 2거래일 연속 달러화 강세에 또 다른 안전자산으로 통하는 국제 금값은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4월 인도분 금 선물 가격은 온스당 5,121달러로 전장 대비 3.5% 이상 급락했습니다. 뉴욕 유가는 전장 대비 4% 이상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4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장 대비 4% 이상 오른 배럴당 74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잠시 유가가 조금 높을 수는 있겠지만 전쟁이 끝나면 유가는 이전보다 더 낮아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미국 국제개발금융공사의 걸프만을 통과하는 모든 해상무역, 특히 에너지 자원의 금융 안보를 위해 매우 합리적인 가격으로 위험 보험과 보증을 제공할 것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모든 해운사에 적용될 것이고 필요할 경우 미국 해군은 가능한 한 빨리 호르무즈 해역을 통과하는 유조선들에 대한 포송 작전을 시작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If we have a little high oil prices for a little while, but as soon as this ends, those prices are going to drop, I believe, lower than even before. 뉴욕 증시 반응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혼주세를 보였던 첫날과 달리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습니다. 우량주 30개로 구성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와 대형주 위주의 S&P 500,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 모두 하락했습니다. 왜 그런지 경제 전문가의 분석을 직접 들어보시죠. It is
커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중동발 악재에 고공행진하던 코스피도 결국 무너졌습니다. 외국인 투자자의 투매에 7% 급락하며 6천선이 무너졌고 한 달 만에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사흘 연휴 동안 중동발 충격을 비켜갔던 코스피는 장을 시작하자마자 1% 넘게 밀렸습니다. 개인이 저가 매수에 나서면서 지수 하단을 받치는 듯했지만 외국인의 매도 공세가 거세지면서 3거래일 만에 6천선을 내줬습니다. 한때 선물 지수가 5% 급락하면서 자동 매도 주문을 멈추는 사이드카도 한 달 만에 다시 발동됐습니다. 장 후반 내림폭은 더욱 커졌고 코스피는 7% 하락한 5,791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의 5조 원 넘는 투매에 코스피는 하루 만에 450포인트 빠지며 역대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전쟁 위협의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되면서 방산과 정유주는 신고가를 기록하는 반면 항공, 철강 종목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20만 전자와 100만 닉스가 무너지는 등 반도체, 자동차와 같은 주도 종목도 줄줄이 급락했습니다. 이란과의 문제점들이 이제 발생을 하면서 이게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겠구나라는 그런 매도가 나오고 그러면 이제 대형 주식 측면에서 물량이 쏟아질 거예요. 코스닥 지수는 잠깐 반등했다가 5% 가까이 떨어진 1137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이른바 한국형 공포지수인 코스피 200 변동성 지수도 6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다른 주요 증시보다 코스피의 하락폭이 더 컸는데 단기간 급등에 따른 부담과 대외 악재 영향이 한꺼번에 반영된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또 유가가 치솟으며 이란 사태의 영향이 단기 조정에 그칠 거란 낙관론도 약해졌습니다. 전쟁 양상의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어야 시장의 어떤 투자 심리가 안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유가 공급이 계속 커지면 유가 조정도 더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봐야겠죠. 원달러 환율도 26원 넘게 뛰어오른 1,400
소환과 투표까지 벌여 최 의원을 강제 퇴출했습니다. 정청래 대표, 이성윤 최고위원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강태우 최 의원은 KTV 영상에 대한 팩트체크가 필요한 상황이었다면서 촬영팀 동선 때문에 악수 장면을 놓쳤다는데 인원을 늘리도록 예산을 배정해달라고 밝혔습니다. 또 제명인의 마을 강퇴는 이재명 정부 성공 과정의 해프닝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은 또 친한계가 화두입니다. 지난주 한동훈 전 대표가 대구 서문시장을 방문했을 때 동행해 정치적 세고리를 했다면서 배현진 의원 등 8명에 대해 중징계 요청서가 접수된 겁니다. 원외 당권파 인사들은 제명된 무소속 인사의 선거운동을 돕는 건 해당 행위고 특히 필리버스터와 당사 압수수색이 벌어지던 시간이었다고 꼬집었습니다. 장동영 대표가 비공개 회의에서 비슷한 취지의 발언으로 힘을 실은 것으로 전해져 당내 후문 악화일로 있습니다. 이에 진정호 의원은 반드시 재소하라면서 한 전 대표의 부산 일정에도 함께하겠다고 예고했고 한 전 대표는 대구 방문은 해당 행위가 아닌 장 대표에만 해로운 해당 행위라고 일축했습니다. 해장행위 아닐까요? 해당 행위, 해장행위 같은데 장동 대표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3개월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공천을 두고 여야는 민심을 겨냥하는 동시에 당내 진영 간에도 선명성 경쟁을 더욱 치열하게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YTN 후기자입니다. 필리핀을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수교 77주년을 맞은 어제 필리핀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었습니다. 두 정상은 회담에서 조선과 원전, 공급망 등 신성장 분야에서 양국 협력을 더욱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양국 간 과학기술 공조를 인공지능과 차세대 통신 인프라 등 분야로 넓히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특히 우리 방산기업이 필리핀군 현대화 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하고 관련 약정 한 건도 맺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필리핀 국빈 방문 이틀째인 오늘 첫 일정으로 마닐라 영웅묘지내 한국전 참전 기념비에 헌화하고 참전 군사와 부속들을 만납니다. 이어 오후에는 한 필리핀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기업인들을 격려하며 양국 간 협력을 이끌 계획입니다. 이 대통령은 국빈 방문 마지막 일정으로는 필리핀 현지에 있는 우리 동포들과 오찬 간담회를 연 뒤 귀국길에 오를 예정입니다. 오늘의 주요 경제 일정입니다. 정부가 이란 사태와 관련해 오늘도 정부합동 비상대응단 회의를 이어갑니다. 정부는 금융시장은 물론 실물 경제 충격이 확산하지 않도록 상황이 진정세를 보일 때까지 매일 합동회의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국가대입청처가 2월 산업활동 공약을 발표합니다. 반도체와 조선 등 주력 수출 산업 생산이 호조를 보이고 있지만 건설업은
지역별로 들어서